매매 압박 온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의 핵심은 전세난이 다시 서울 매매 수요를 자극하느냐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주거시장의 전세 압박, 다음은 정비사업 자금 병목, 그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의 양극화,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전세난에 살까라는 질문이 왜 다시 나오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5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전월 대비 1.15% 올랐습니다. 이 상승폭은 2015년 이후 최대입니다. 전세 매물도 전년 대비 약 25% 줄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집은 줄었고 남아있는 전세는 더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서울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순한 수요 회복장이 아닙니다. 전세는 부담스럽고 매매는 더 비싸서 사람들이 밀려 움직이지만 모두가 살 수는 없는 병목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전세가 오르면 일부 세입자가 매매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크게 오르면 차라리 대출을 보태서 집을 사자는 생각이 생깁니다. 하지만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넘으면 자가 전환 여력은 제한됩니다. 특히 대출 한도, 소득, 금리 부담을 감안하면 모든 임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핵심은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오르는 지역, 특히 직장 접근성이 좋고 중저가인 단지는 매매 전환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고가 지역은 전세난이 있어도 추격 매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오늘 리포트가 강조하는 공급 문제는 새 아파트를 더 짓자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비사업의 작은 병목입니다. 정비사업은 재건축과 재개발처럼 낡은 주거지를 새 주택으로 바꾸는 핵심 공급 통로입니다. 여기서 이주비 대출이 중요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기존 거주자가 이사를 나가야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이 막히면 사업 일정이 늦어집니다. 현재 서울 13개 정비사업장 약 9,300가구 공급에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업장이 똑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남이나 한강벨트처럼 입지가 좋고 대형 건설사가 붙은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강북이나 외곽의 소규모 사업장은 이주비 조달, 시공사 보증, 조합 내부 구성에 따라 지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투자는 입지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돈이 실제로 조달되는지, 시공사가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지, 조합원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지를 봐야 합니다. 이 병목이 길어지면 단기적으로는 신축 희소성이 더 커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공급 부족 기대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여기서는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물류센터는 팬데믹 때 기대가 과하게 붙었던 대표 자산입니다. 팬데믹 시기에는 온라인 쇼핑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물류센터 선매입 계약이 많이 체결됐습니다. 선매입은 완공 전에 미리 사겠다고 약속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계약 3조 8천억 원 중 약 1조 1천억 원이 미이행되며 부실이 커졌습니다.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면 공실이 생기고 가격은 조정받고 시행사와 대주단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영형 자산에는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영형 자산은 단순히 건물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고 굴리느냐가 수익을 좌우하는 자산입니다. 도심 오피스를 호텔로 전환하는 경우 편의점과 체험형 상가처럼 생활 수요가 붙은 자산, 시니어주택이나 병원, 헬스케어와 연결된 주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령화와 도심 관광, 생활밀착 소비처럼 실제 수요가 있는 분야는 방어력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용은 싼 가격만 보고 물류센터를 사는 장이 아닙니다. 도심 인접성, 임차 수요, 저온 물류 비중, 운영 역량을 따져야 합니다. 특히 신규 공실률이 높고 저온 물류 비중이 큰 자산은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리스크입니다. 7월 세제 개편에서 보유세 강화가 현실화되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매물 전략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집을 갖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입니다. 이 부담이 커지면 일부는 매도를 고민할 수 있고 반대로 세금 변화가 단계적이면 매물이 급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급격한 일괄 인상보다는 단계적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아직 추정입니다. 전세제도 개편도 중요합니다.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 세입자의 매달 현금 부담이 커집니다. 이 경우 소비 여력이 줄고 임차 시장 압박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차라리 집을 사자는 매매 수요가 자극될 수 있습니다. 또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합니다. 이주비 대출 완화가 늦어지면 공급 제한이 심해지고
반대로 완화가 빠르면 서울 핵심지 가격 기대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장에는 충격이 있습니다. 이전 인사이트와 비교하면 큰 판단은 유지됩니다. 전세 압박, 정비사업의 완화 기대와 작은 병목, 물류센터 부실, 운영형 자산 선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신 리포트에서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10억 원 돌파와 전세 매물 25% 감소가 더 분명하게 제시되면서 전세난이 실제 매매 전환 압력으로 이어지는지가 더 앞에 놓였습니다. 즉 어제까지는 수급 불균형의 구조를 확인했다면 오늘은 그 구조가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밀어붙이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리포트 이후 참고 데이터도의 흐름을 보완합니다. 강남구 아파트는 제곱미터당 3,037만원으로 31.90% 상승했고 용산구도 제곱미터당 2,758만원으로 15.81% 상승했습니다. 반면 강동구, 마포구, 송파구, 서초구 등은 하락 데이터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울이라고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지와 개별 지역의 수급, 가격 부담, 전세 압박이 다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동탄 국평 22억 원 거래 소식처럼 반도체와 교통 호재가 붙은 수도권 일부 지역은 서울 일부 구보다 비싸 보이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다만 이것은 원문 분석을 대체하는 결론이 아니라 직주 근접과 산업 배후 수요가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보조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수요자는 전세 만기와 월세 전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상승분, 월세 전환 시 매달 부담, 매매 대출 이자를 같은 표로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전세가율이 오르는 중저가 직주 근접 단지를 보되 이미 단기 급등한 곳은 추격을 피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은 입주보다 자금 조달 능력까지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지연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업용은 물류센터 저가 매수보다 임차 수요가 확인된 도심 인접 자산, 시니어주택, 헬스케어 연계 주거, 호텔 전환 가능 오피스처럼 운영 논리가 있는 자산을 선별해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집값 상승 뉴스만 보고 움직일 때가 아니라 전세 압박이 실제 매매 수요로 바뀌는 지역인지, 공급 병목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현금 흐름이 되는지를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부동산 흐름도 함께 보세요.